안녕하세요. 토토라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공지가 있습니다. 이미요. 축구 승부배 복습백 64,000원짜리죠.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미 올라간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차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이 이제 두 번 됐는데요. 글쎄 뭐 좀 아쉬운 감은 있는데요. 저번 회차 같은 경우에도요. 이번 회차 같은 경우에는요. 글쎄요, 챔스리그하고 이제 컵 대회가 두 개인가 껴있고 그렇거든요. 컵 대회가 한 개인가 하여튼 그러건데요. 챔스 예선전인데요. 이게 사고가 하여튼 어디선가는 튀어나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거든요. 축구승부패 연령기가 모두 다 정배당 전력대로 나오는 경우는 1년에 몇 안 됩니다. 뭐, 한 회차 있을까 말까거든요. 그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경기가 정배당에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간혹가다 이제 뭐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축구 성패 1등이 이제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거죠. 이번 회차 역시요. 글쎄 어디선가 사고가 일어난 것은 확실하면 그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문제점인데요. 아무튼간에요. 시간 관계상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서 아인토벤 대 위니옹. 위니옹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리그 1인데요. 그러나요. 라울 플로르츠 주 공격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출장 정지로 못 나온다는 것이 지금 뼈가 아픈 부분이거든요. 올 시즌 아인토벤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력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홈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요. 승리할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아인토벤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빌바오 대 아스널. 빌바오의 에이스죠. 니코 윌리엄이 부상으로 못 나온다는 것이 지금 뼈가 아픈 부분이고요. 아스널 역시 지금 뭐 부상 선수는 있습니다. 웨데가르드. 지난 자국 리그에서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카, 하베르츠 부상은 조금 부상당하지가 좀 되고요. 하여튼 부상에 뼈가 아픈 부분이고요. 그러나요, 요케레스 선수 팀에 지금 완전 적응했거든요. 골이 지금 이제 리그에서 3골인가 그렇거든, 3골인가 4골인가 그렇거든요. 지난 경기 이제 골을 한 골 넣었기 때문에 4골이 될 겁니다 아마. 요케레스 선수가 지금 무서운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지금 공격력에 두 팀 차이가 있습니다. 공격력 차이가 있거든요. 아스널 같은 경우에 지금 리그 우승을 노리고 있는 팀이고요. 지금 챔스리그도 지금 이 스쿼드 같으면은 챔스리그 우승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스쿼드이기 때문에요. 지금 빌바오가 공격이 지금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니코 윌리엄이 부상이기 때문에 좀 공격이 원활하게 안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빌바오 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가 레알 마드리드 대 마르세유. 지금 레알 마드리드는 뭐 공수위 조화가 지금 완벽합니다. 지금 은바페 선수도 지금 뭐 리그에 완전 적용이 될 상태고요. 벨링엄이 지금 훈련 복귀했기 때문에요. 지금 이 경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레알 홈에서 글쎄요, 이변이 일어나기에는 좀 굉장히 많이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뭐 이 경기가 뭐 레알 마드리드가 무승부도 아니고 패한다. 그 뭐 2월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레알이 홈에서 마르세유를 맞아서 패할 가능성은 뭐 엄청난 확률적으로 본다면 뭐 굉장히 뭐 5%도 안 될 겁니다. 레알 마드리드 승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벤피카 대 카라바흐. 일단 전력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력의 차이가 있고요. 카라바흐가 작년 자국리그 우승은 했지만요. 벤피카 원정에서 그래서 힘든 경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전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벤피카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가 유벤투스 대 도르트문트. 글쎄 이 경기 또한 애매한 경기인데요. 일단 애매하면 무승부 찍으면 얼추 들어오긴 하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경기인데 이게요.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이제 강력한 해결사가 있습니다. 스트라이커죠. 기라시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쉽게 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르트문트가 기동력이 좋기 때문에요. 최근 공수기 조화가 지금 매우 좋고요. 도르트문트 지금 역배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빠른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벤투스의 공격력을 뭐 뚫을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일단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원정 수비가 조금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흔들리지 않는다면 승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유벤투스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기가 토트넘 대 비아레알. 토트넘이 올 시즌 좀 예사롭지 않기는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올 시즌 사비 시몬 선수를 좀 추가 영입을 하면서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두 팀 모두 이제 수비에 좀 문제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요, 이제 공격력이 강한 토트넘이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전형적인 이제 뒤통수 팀이라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토트넘 승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경기가 브렌트포트 대 아스톤빌라 컵 대회인데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격력이 좀 나락가거든요. 그러나요, 이렇게까지 골이 안 나올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골이 안 나오거든요. 지금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골 마무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찬스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골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골이 안 나오기 힘듭니다. 전력상. 와킨스를 한번 믿어보는 것이 어떻겠냐 싶습니다. 브렌트포트 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경기가 크리스탈 대 미럴 컵 대회고요. 지금 미럴 같은 경우는 2부 리그입니다. 이 경기요, 크리스털이 풀 스쿼드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컵 대회에 풀 스쿼드로 내보내진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컵 대회가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크리스털 무승부가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크리스털 무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홉 번째 경기 올림피아 대 파포스. 정통 강원대요 올림피아. 작년 시즌 자국리그 우승한 신예 강원대요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요. 공격 없이 다양한 올림피아 코스가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파포스 같은 경우에는요, 선수비 후 뭐 역습 노릴 것이 이제 뻔해 보이는데요. 그러나요, 파포스의 문제점이요, 공격력이 나락간 상태라는 겁니다. 잘해봐야 무승부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을 거라 예상되는데요. 그렇게 봤을 때는 올림피아 승이 확률적으로 높다는 얘기죠. 올림피아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열 번째 경기가 프라하 대 보데. 자국리그 1위 보데입니다. 그러나 이제 2위와 승점 지금 2점 차기 때문에 보데 같은 경우는 이 챔스리그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이 경기 끝난다면 이제 리그 5위와 이제 경기를 하기 때문에요. 보데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경기가 지금 원정이고요. 지금 주 스트라이크죠. 호그 선수 부상 외에 이제 부상자가 굉장히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홈에서 강한 프라 상대로 굉장히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라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11번째 경기 파리 생제르맹 대 아탈란타. 직전 리그 경기에서요, 지금 베랄도 선수, 이강인 선수, 크라베첼리아 지금 부상으로 나간 상태거든요. 지금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 경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탈란타 역시 지금 부상자가 좀 상당수가 있습니다. 룩맨 선수를 비롯해서 좀 부상자가 좀 있기 때문에요.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3백이거든요. 3백 이제 공격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요. 뒷공간 허점 노출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그 아탈란타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PSG 승 예상해 보겠습니다.
12번째 경기가 미넨 대 첼시. 미넨 같은 경우는 지금 공격력이 지금 엄청나거든요. 최근 3경기 14득 하고 있습니다. 경기당 지금 거의 5골 넣고 있거든요. 한 경기당 거의 5골을 넣고 있거든요. 그러나요, 지금 미넨 승리가 지금 너무 몰려 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 요소입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도요, 콜 팔머가 지금 부상 복귀했고요. 지난 경기 골을 넣었고요. 공격력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요. 챔스 예선 특성상 지금 사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무승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13번째 경기 리버풀 대 에이티 마드리드. 직전 경기 번리에게 이제 1대0 버저비터 골을 넣으면서 간신히 승리한 리버풀이거든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 비아레알 맞아서 2대0. 이 정신이 조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요, 마드리드. 상대 전적이요. 홈에서 1승 1패로서 비등비등합니다. 에이티 마드리드가 그래도 리버풀 상대로는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일단 뭐 세트 피트 상황에서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요. 리버풀이 수비가 워낙 좀 견고하다 보니까요. 마드리드는 이제 세트 피트 상황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요. 리버풀 승에 지금 너무 몰려 있고요. 에이티 마드리드가 뜬금승할 가능성이 분명히 확실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이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글쎄 이 경기가 그 경기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리버풀 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죠. 아약스 대 인터밀란. 챔스 경험면에서 지금 인터밀란 선수들이 확실히 좀 경험 많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아약스에 비해서 지금 아약스는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많거든요. 지금 인터밀란 리그에서 지금 2연패 중이지만요. 인테를 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안정적인 수비를 바탕으로요. 인터밀란이 승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는 좀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아마 문제점을 좀 노출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약스 패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축구 승패 연령으로 모두 맞춰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어디선가는 분명히 어느 팀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사고를 터뜨릴 것입니다. 아무튼간에요. 글쎄요. 그렇게 봤을 때는요. 글쎄 2월 축구 승무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요. 2월의 냄새는요. 계속해서 납니다. 어느 회차가 됐던 간에 2월의 향기는 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엔 저 역시요. 글쎄 이게 전력대로 다 나온다라면은요. 축구 승부 1등이 수백 명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전력대로 나올 수도 있죠. 모두가 정배당이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지 않나 하겠지만은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백 명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이제 확률적으로 좀 적고요. 아마 어디선가 역배당이 나올 겁니다. 어디선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뮌헨 리버풀 뭐 이런 걸 한번 뽑아봤는데요. 그리고 크리스털 그리고 유벤투스 같은 경우요. 그런 유벤투스 뭐 이 정도인데요. 글쎄 아무튼 뭐 잘 참고하셔가지고요. 좀 좋은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회차는 이렇게 마무리해보고요. 저는 다음 회차 축구 승부패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